자, 닮았죠? 네. 안 닮았습니까? 싫어하시려나, 대표님? 예. 제가 있는 동네에서는 우리 박정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측에서 그렇게 막 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재명 동생이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하기도 뭐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저도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이남이저에 막는데요. 저 빼고 누이들 형들 지금 경제가 폭망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비주류가 어떻다라는 것을 저는 최고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화장실 하나를 두 가구가 썼어요. 지금 상상이 우리 애들이 상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삼복도로에서도 삼복도로 위가 있고 밑에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저는 삼복도로에서 제일 위에 살았어요. 24년 2월 14일에 우리 백스코에서 첫 정치 연설을 했는데 그때 제가 들고 나온 게 유튜브였어요. 이게 제 그때 표지입니다. 사흘에 와서 유튜브 개설하니까 야, 이재성이 진짜 모른다. 뭔 부산에서 유튜브냐 그랬어. 그것도 사흘에서. 아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6만 넘었습니다. 지금 이재성 TV.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뭐 AI, 바이오, 문화, 방위, 뭐 에너지, 마도 팩토리 이런 얘기 쭉 하셨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다 지역하고 연결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죠. 네. 네, 다 예를 들어서 환경 얘기하면 어디, 네. 마더 팩토리 얘기하면 어디 이렇게 다 지역하고 연결된 정책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 살아봅시다. 뭐 산업을 육성합시다. 말이야 누가 못해요. 뭐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을 특정해 주는 거고요. 지역을 다 특정하셨어요. 네, 그리고 더하기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는 균형 발전입니다. 지방이 죽으면 결국 나라가 죽어요. 이 사람으로 치면 심장 중요하죠. 근데 손발이 다 썩으면 심장이 튼튼하면 뭐합니까? 똑같거든요. 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방이 살아야 되는데 지방이 사는 비전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부울경 동남권이 지금은 난리거든요. 근데 거기도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남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경제 얘기할 때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북극 항로 얘기를 하십니다. 네. 북극 항로. 저는 정치인이 북극 항로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네. 특히 이 북극 항로라는 게 말라카나 수에즈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쇠빙선 없이 북극 항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그렇죠. 그 항로가 훨씬 가깝고 경제적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경제적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 처음 봤는데 언제부터 북극 항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꽤 됐죠. 근데 전에는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맞아요. 또는 뭐 허무맹랑한 예. 뭐 과장 이런 걸로 들릴 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온난화가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물동량이 엄청난 빠르게 속도로 예. 늘어나고 그리고 연중 이 항행 가능 일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정말로 인간의 탄소 사용에만 때문만인지 아닌지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계속 항해 가능 일수도 늘어날 것이고 예. 온난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유빙이 줄어들고 아주 예. 네. 그러면 사실 지구본을 보면 맞아요. 이게 훨씬 가까운 데다가 지구를 보면 바로 이어지죠. 네, 바로 이어져요. 예.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가까운 데다가 대한민국이 딱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부산 일대를. 그러니까 부산,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모이는 물류를 동남아에서 동북아까지 모이는 네. 다 물류를 하나는 대륙철도, 대륙으로. 네. 예, 남북철도 연결해 가지고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죠. 그 바로 위에 북극 항로가 있단 말이죠. 거기로 보내면 훨씬 더 가깝다. 그러죠. 이 한반도 주변국을 다 들여다봐도
부산만큼 또는 부산 경남만큼 지정학적으로 또는 지경학적으로 좋은 자리가 없어요. 딱 정박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5년 후, 뭐 10년 후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20년 후, 30년 후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그리고 북구항로를 준비하자. 예, 그걸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미리 준비해 그때 가면 늦어요. 그때 가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사실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지금 남북 철도 문제도 그렇죠. 우리는 같이 그 연결해요. 꿈을 잃어가고 있는데 기억해 놔야 됩니다. 시도를 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꿈을 꾸고 시도를 하고 있어야 가능성이 생기고 현실이 될 수 있죠.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남북 철도하고 그래서 북극 항로를 동시에 언급하셨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이 제가 또 인상적이었어요. 나머지는 사실 뭐 AI 투자 많이 하자, 뭐 에너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남들 안 하는 얘기들 몇 가지 하셨어요. 저는 부산, 경남 이쪽이 지금부터 이제 해운 항만업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그게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목표를 추가하고 어차피 해운 항만의 중심지니까 이거를 지금 상태로는 예를 들면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부산이 뭐 쇠락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인천의 경제 지표가 거의 다 밀려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부산은 제2의 경제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왔는데요. 부산을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주식 투자들 다 하시잖아요.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모멘텀. 그 모멘텀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항상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한 수 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SK가 삼성을 앞섰잖아요. 근데 그 HBM 연구를 하이닉스가 언제부터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죠.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게 2013년이면 방금 우리 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전에 이미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공지능 하잖아요. 인공지능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시작된 겁니다. 1950년대에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빛을 보는 거고요. 인공지능도 1차 붐, 2차 붐, 3차 붐으로 한다면 3차 붐도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알아보는 인공지능 이래서 이른바 딥러닝이라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거든요. 반도체도 역시 50년대 트랜지스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된다. 그러면 다들 어디를 주목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산. 아시아에서 어디를 주목하겠습니까? 부죠. 유럽에서도 어디를 주목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충분히 입법을 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영남을 위해서 민주당에 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시민들이 물었을 때 3초 안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 근데 고소에 보통 이런 짜증을 내야 되잖아요. 대표님이 묻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부분들, 우리 부산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전국적인 관심이 있겠습니까? 산업은행이 부산 본점에 온다고 대한민국이 발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에 부산 넣어서 특별법 하는 건 정말 하수들이 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하면 광주는 안 해도 됩니까? 대전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산 입장에서 필요하고 힘드니까 우리야 감사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제로섬이에요. 여기 빼서 여기 넣고 여기 빼서 여기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 우리 뭐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시고 지금까지 그 정신이 오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이렇게 여기 빼서 여기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전체 파이가 커질 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북극항로 개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북극항로 개척은 서울 사람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좋아합니다. 그죠? 광주 사람은 좋아하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거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드디어 온 거예요. 그런데 북극항로 전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시너지를 내려면 부산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장이 아니라 그냥 귀결되는 결론이에요.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재명과 함께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사법부 판단은 사법부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북극항로 개척의 제목이 의미하는 게 큽니다.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닮았죠? 네. 안 닮았습니까? 싫어하시려나, 대표님? 예. 자, 그래서 제가 있는 동네에서는 우리 박정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측에서 그렇게 막 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재명 동생이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하기도 뭐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논리적인 근거를 겁니다. 개인의 성공 경험을 사회 국가의 성공 신화로 가져가 달라.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주류도 주류가 되는 역동적인 대상. 이거 제가 계속 떠들었잖아요.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인 면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하고. 다 커서 만났어요. 여기 이제 인터뷰할 때 이재명 대표님 부산 가라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짐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성남시 경기도가 아닌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러려고 부산에 온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성공 경험들을 이제는 부산이라는 제 고향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고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이남이저에 막는데요. 저 빼고 누이들 형들 지금 경제가 폭망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비주류가 어떻다라는 것을 저는 책으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화장실 하나를 두 가구가 썼어요. 지금 상상이 우리 애들이 상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삼복도로에서도 삼복도로 위가 있고 밑에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저는 삼복도로에서 제일 위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적 의미가 있고 이재성이 정치에 뛰어들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녹아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네. 자, 아까 얘기했죠.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도전정신과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우리도 다 알 수 있어요. 유튜브 가면 천지입니다. 평론의 시대는 곧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So what? So how? 그래서 어떻게 뭘 할 건데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데 도전 없이 뭐가 되겠어요? SK 하이닉스가 HBM에 도전을 한 거죠. 인공지능도 도전을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도전 없이 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자, 여러분 지스타가 이 부산이고 기사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09년에 지스타 부산에서 열고 계속하라 그러니까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그랬어요. 부산시가 지스타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경험이 없었거든. 기회를 주니까 해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2009년도에 지스타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고 난 다음에 잡아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스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산에서 열리지만 대한민국 게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뭘 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하고 게임 종사자들이 기다리고 우리 해운대 구청장님 하셨죠. 20만 명이 와서 3박 4일, 4박 5일 소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도 해낼 수 있고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사례 지스타. 이거 제가 부산에 유치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NC 다이노스 당시에 각 100만이 넘는 창원이라는 신도시에서 통합된 신도시에서 야구단을 시작하는 거 그 어려운 결정입니다. 서울의 세 번째 구단을 사는 게 훨씬 나았어요.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그런데 NC는 창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온 거에 뭐 연고 기반으로 온 게 아니라 와서 했는데 롯데보다 잘하잖아요. NC 다이노스에 한 300만 정도 시민이 있으면은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9번째 구단이 생기니까 홀수로는 안 된다. 그래서 10번째 구단이 생겼죠. 그래서 10개 구단 체제로 해서 이렇게 불경기에도 작년에 야구 관객은 어떻습니까? 늘었죠. 이런 부분들이 창원에서 비롯됐지만 대한민국 전체 야구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 균형 발전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폐교 넘쳐나잖아요. 제가 부산의 정치를 하는 아주 직접적인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폐교를 재성해서 창의교육센터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소년의 집이라고. 이거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기지장님 이거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때는 어떨 때 가능하냐.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해운대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면 성공한다. 오프라인 해운대에서 막 왔어요. 그러니까 서부산, 동부산의 균형 발전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동부산 거 뺏어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부산을 발전시켰더니 서부산은 물론이고 동부산도 온다라는 거죠. 좋은 컨텐츠만 있으면 올 거다라고 내가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이 넘는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첫 정치 연설을 언제를 했느냐 하면 2013년 12월 14일입니다. 이날로부터 딱 2달 되는 시점. 그러니까 24년 2월 14일에 우리 덱스코에서 첫 정치 연설을 했는데 그때 제가 들고 나온 게 유튜브였어요. 이게 제 그때 표지입니다. 사흘에 와서 유튜브 개설하니까 야 이재성이 진짜 모른다. 뭔 부산에서 유튜브냐 그랬어. 그것도 사흘에서. 아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6만 넘었습니다 지금 이재성 TV.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또 부산 왔더니 저한테 많은 좋은 자들이 이 후보 이재명이 얘기하면 안 된대요. 부산에서는 물론이고 사하에서 이재명이 얘기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돌파했느냐. 아예 그림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에 영상 인터뷰 했습니다. 그러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줄 남겼습니다. 서로 웃고 있길래 훗날 이재성이 역사를 남기게 된다면 이날 우리들의 미소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재성의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작년 2월 14일입니다. 한 1년 정도 됐던 거죠.
이재명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그런 정치 부산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들 다 돌파해낸 거예요. 그래서 가슴 뛰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센 분 조경태 의원이랑 붙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석 이름이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 약간 비스무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힘들게 올라와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동창도 없죠. 여러분 정도면 아실 겁니다. 중앙대 가서 고시에서 붙었는데 서울 주류들이 그 높이 평가 알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밀양시장, 밀양시를 평가 예를 들은 겁니다. 밀양시장이 누군지 부산 사람들 관심 있어요? 성남시장이 누군지 주류사회에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렇게 비주류가 주류로 되다 보니까 돕겠다고 오는 사람들 가릴 옥석을 가릴 수 있겠어요? 다 땡큐지. 그런 유동규 같은 애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온 겁니다. 고교 동문도 하나 없고 이 사이에 법률 세계라고 하는 게 지 잘났다라 서울대 법대들 보세 하는 짓거리들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랬더니 정치는 정치이죠. 이재명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업어주겠다. 자발적으로 부산을 가서 업어주겠다. 그래서 한번 업힌 겁니다. 우리 저 문봉영님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업힌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원래 부산에서 내고 싶었던 구호가 이거였어요. 개인의 성공 경험을 지역의 성공 신화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내고 싶었는데 이거는 결국 못 썼고요. 제가 다음에 큰 선거를 간다 그러면 이 구호 한번 꼭 쓰고 싶습니다. 이재성의 성공 경험을 우리 부산의 성공 신화로 만들어달라. 이재명의 성공 경험을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창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는 유튜브 시대에서 누구나 합니다.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창의가 뭐냐 여러 사람들이 창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창의는 just connecting things입니다. 단순히 연결하는 거다. 근데 이 things가 중요합니다. things가 경험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경험은 직접 하는 경험도 있지만 사고를 통한 경험들이죠. 북극 항로 개척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앞서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북극 항로 개척 많이 해왔어요. 고민 많이 했죠. 현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파구를 못 찾고 있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들로 가서 나온 부분들이 북극항로 개척이 되는 겁니다. 자, 북극항로 개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시 북극항로냐? 과거에 나왔던 거랑 지금 달라지는 요인들이 있죠. 우선 여러분도 느끼죠.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요. 북극이라는 데는 대륙이 아닙니다. 큰 바다에 얼음이 떠 있는 거예요. 북극해에 얼음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계속 녹죠. 녹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음이 어떤 식으로 계속 녹을 거냐, 얼음을 분쇄하고 가야 된다는 그 분쇄기 기술들이 계속하고 명색이 인공지능 기능 아닙니까? 로봇 보내면 되겠죠. 이제는 추운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불황이에요. 롯데그룹을 보면 아시죠? 혁신 안 하면 롯데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백화점, 마트, 몰 이 정도 하면 다 될 거다고 했는데 뒤통수 세게 맞죠? 오프라인에서는 프리미엄만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건 신세계한테 밀리잖아요. 명품 살 때 신세계 갑니다. 롯데 안 가고. 온라인에서 쿠팡한테 막 밀리잖아요. 그 천하의 롯데도 힘든 거예요. 부산에서 롯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브랜드? 그런데 롯데 했을 때 혁신이 떠올라요?
야구단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구단이 왜 저렇게 처져 있는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롯데그룹이 혁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북극해로 안 가면 아마 많이 들어봤 스웨즈라고요. 그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데 21년도에 배가 한번 쭉 가라앉으니까 몇 달 동안 봉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독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답한 거죠. 크게 당한 겁니다. 세계 물류시장이. 그리고 중동이 지정학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심을 끌려면 어디를 건드리면 되겠습니까? 수에즈 운하 쪽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러시아가 쉽게 이길 것 같았지만 몇 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대충 끝내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의 정치인이 나타났죠. 그 종전이 되면 유럽하고 러시아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화해해야지 경제가 발전하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거고 또 하나 에너지. 그죠? 우리 그 도시가스라고 많이 하죠. 우리 가스라고 보면 LPG에서 통이 있고 도시가스가 있는데 LNG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50도씨 이하로 급속 냉각시켜가지고 액체화로 만든 가스인데요. 대한민국은 LNG 수입 전 세계 3위 국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아껴 쓰라 이런 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안 했는데 수입이 세계 3위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신에너지 부분 북극에 그런 천연가스가 엄청 많고 석유로 가공할 수 있는 원유도 많고 또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광물들이 많다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그린란드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데를 점유하면 미국이 절대로 유리합니다. 적당히 돈 주고 점유하더라도 덴마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북극항로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요약을 하면 보세요. 기존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 스웨즈는 이 길목을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30-40%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누가 봐도 명약 관노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래 이 아젠다를 잡은 겁니다. 그럼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집권 5년 동안에 톱티어로 국정과제로 해서 5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하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매력이 있다는 거죠. 날짜로는 지금의 이 배, 동일한 배 수준으로 따진다면 열흘에서 15일 정도가 단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물류비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한마디로 가는 법.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세요. 결국 유럽 중심으로 보면 이게 동쪽입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온다고 치면 중국은 한국을 지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잠재력이 있지만 한국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 내에서의 경쟁은 어떻게 생기느냐? 동해가 됩니다. 동해. 그죠? 그럼 포항도 있고 그럼 우리가 적절히 나눠주면 돼요. 부산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포항에도 좀 세우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리더는 어디 가겠습니까? 부산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운 비즈니스는요. 환적이 중요합니다. 환적.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육로는 제약이 있죠. 그죠? 북한 협조 없이 철도를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량이 진짜 많은 건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유럽하고 수출하는 데 수출 수입하는 데 있어서 중국 배가 부산항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큰 물류 창구들이 쿠팡처럼 물 창구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중국 배가 부산으로 막 들어오고 우리가 수입하면서 부산에서는 환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규모로는 한국이 7위 정도 되지만 환적을 기준으로 하면은 두 번째 간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열리면 확실하게 1위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류 허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중국 쪽 중국뿐만 아니죠. 아시아도 이렇게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도 그렇지만 배도 어디 하나 쉬었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오다가 부산이 보이면 좋은 거예요. 부산에는 호텔도 괜찮은 호텔도 많죠. 먹을 것도 많죠. 부산 정도면 쉬었다 가기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옛날로 치면 오아시스 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래서 물류의 허브가 될 거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환적항이 될 거다.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류는 기본이고요. 그제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그제 부산 거리 얼마 됩니까? 솔직히 강서에서 뭐 해운대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불구행 메가시티 생각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사람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규모가 큰 것들은 거제에서 만들고 규모가 작은 여러 가지 실험들은 영도에서 하고 R&D는 해운대에서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불경 전체가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연구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이 제가 100대 기업 유치한다고 맨날 얘기했죠. 일이 되면 오는 거예요. 그죠? 배를 서울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배 연구는 부산이 최고인 거예요. 왜? 거제가 가까우니까. 그런데 거제 입장에서는 야 R&D도 거제에서 할래? 그러면 형님 우리 불경 그냥 한동네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기본적으로 R&D하고 거주 이런 식으로 가고요. 실제 제조의 메이저들은 거제나 울산에 있고 2차, 3차들이 그 중간에 받쳐주면 경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물류센터는 쉽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장비는 유지보수해야 됩니다. 유지보수하는 회사들 생겨야 될 거고 연료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연료도 넣어야 될 거고 이런 식이 되면은 일자리들이 생기는데요. 이 일자리가 보세요. 가면 갈수록 북로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게 바로 모멘텀이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얘기하겠죠. 강서에 집을 사세요.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해운대도 집을 사야 된다고. 영도도 집을 사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부산이 야 부산으로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롯데 너네도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서 제가 롯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데가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그죠? 그러면 지금 뭐가 있었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뭐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희토류라는 게 그냥 희귀한 토양이라는 거예요. 뭐 이름을 붙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극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면은 대박 치는 거예요. 이런 걸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루트가 열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 그래서 보십시오. 에너지 자원에 관련한 비즈니스가 증가하면 당연히 선박이 늘 거고 투자가 증가할 거고 또 하나는 안보 문제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가 했던 게 뭡니까? 가스 너가 안 보낸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산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람들은 산업이 되면 그 다음 놀러 갑니다.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북극에 놀러도 가겠죠. 연항저객터미널에서 북극에 쉐빙선 보러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산이 또 강점이 있잖아요. 그럼 북극 쪽 저기 노르웨이 가면서 맨날 춥던 사람들이 여름 되면 어디 오면 되겠습니까? 해운대 오면 막 디비지는 겁니다. 방콕에 그 사람들이 방콕 제일 많이 가요. 그런 사람들을 가득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름에 전 세계 띄우고 와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 추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산에 못 지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크루즈 산업도 뛰고 그 다음에 가덕 신공항 서울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뭐 공항 굳이 지을 필요도 있어. 뭐 부산 계속 망해가고 있는데 한 방 먹이는 거죠. 이 사람들아. 비행기로도 보낼 수 있고 배로도 보낼 수 있어. 가덕 신공항도 뜨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트라이포트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 육해공했는데 현실적으로 육지라고 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물류에서 비행기로 보내거나 바다로 보내는데
실제로 물류의 90%는 해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쯤 되면 주식 사라고 해도 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이재명이 뛰어든다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파이를 키우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성공 사례,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발전으로 가는 것을 이재명이가 해내고 우리가 그걸 돕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과제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복잡한 이해관계입니다. 외교냐 통상인데, 자, 이재명 대표, 우리 저 상인들 기억나십니까? 계곡의 상인들, 정면 돌파하던 부분들 해낼 거예요. 그죠? 외교 통상 부분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이재명이가 그걸 해낼 겁니다. 그 부분들로 우리가 가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가게 해야 됩니다. 그죠? 차기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을 국정과제로 가져간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정부가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면 내년 부산시장 선거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극항로 개척이 갖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굳이 부산이란 말 안 써도 돼요. 이게 정말 하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북극항로 개척해달라 그러지 부산 북극항로 개척해달라 그러지 않아요. 박형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내가 보니까. 예. 왜냐하면 원치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워딩을 해야 됩니다. 북극항로, 대한민국의 북극항로를 이재명이가 개척해달라 이렇게 워딩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